할게요. 지방세포가 커져요. 시멘트가 뻑뻑해집니다. 철골 구조물이 쪼그라듭니다. 죄송합니다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안녕하세요. 청담이원장 이승우 대표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. 90년대 말부터 어느 한 의학 도서에서 셀룰라이트를 하나의 병증이다 라고 소개를 한 후부터 이제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셀룰라이트가 괜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조직이 만성 염증화되어 있구나 라고 밝혀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셀룰라이트를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. 처음에는 부종, 두 번째는 경화, 딱딱하게 붓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조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딱딱하게 부어올라서 한쪽은 부어오르고 한쪽은 밑으로 꺼지면서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해요. 어쨌든 이 셀룰라이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뭐냐면은 사춘기 이후 여성의 10명에 8에서 9명에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 여성의 80~90%에서 모두에게 셀룰라이트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. 반면에 남성들한테는 거의 관찰이 되지 않아요. 자, 이러한 사실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. 첫 번째는 사춘기 이후 여성에서 발견이 된다. 이거 뭔가 여성으로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. 자, 둘째는 남성에게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. 남성과 여성의 어떤 구조학적인 차이에서 남성은 관찰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면은 우리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자, 우리 신체의 제일 겉부분에는 피부가 있죠. 피부 바로 아래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. 피하 지방층 바로 아래에는 근육층이 있고요. 그 아래에는 뼈가 있겠죠. 이해하기가 어렵나요? 삼겹살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삼겹살 보면은 맨 위에 돼지 껍데기 있고, 그 밑에 허연 지방이 있고, 그 밑에 살코기 있죠. 이게 피부, 지방, 근육입니다. 그런데 우리 셀룰라이트는 이 조직 중에서도 피하 지방층에 생성이 된다. 이 피하 지방층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첫 번째는 지방층이니까 당연히 지방세포가 있어야 될 거고, 두 번째는 그 지방세포를 이렇게 쫙 잡고 있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불리는 시멘트 같은 애들이 있을 거고, 세 번째는 이 지방층을 딱 구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철골 구조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. 이 셀룰라이트는 지방세포와 그 다음에 시멘트와 철골 구조물 세 가지가 다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그 뭐 어떻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? 자, 너 아마존 노래 아니? 옷도 졌습니다. 하는 거 있잖아. 그거에 맞춰서 내가 셀룰라이트 송을 좀 만들어 봤어요. 진심이세요? 네. 자, 놓치지 마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지방세포가 커져요. 시멘트가 뻑뻑해집니다. 철골 구조물이 쪼그라듭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어쨌든 아까 말 들었죠? 첫 번째는 지방세포가 커지고, 두 번째는 지방세포를 꽉 잡고 있는 시멘트가 뻑뻑해지고, 세 번째는 구조물을 딱 유지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이 쪼그라드는 겁니다. 이 세 개의 기전에 의해서 셀룰라이트가 나오는 건데, 자, 그럼 지방세포가 커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커지겠니? 살이 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? 맞아.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가 커지겠지. 이 안 좋은 게 뭘까? 첫 번째, 탄수화물. 탄수화물은 그 자체로도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조직들을 당화시키고, 이게 먹을 땐 탄수화물이지만은 저장될 때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셀룰라이트가 완화될 수 있겠네요. 정답입니다. 두 번째는 시멘트가 뻑뻑하게 굳는다고 했어요. 근데 뻑뻑하게 굳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. 세포 외 조직에서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우리가 조금 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몸이 붓는다라고 하셔야 돼요. 짠 거. 우리가 저녁에 라면 먹으면 아침에 퉁퉁 붓잖아요. 그게 이제 염분, 나트륨 때문에 이제 나트륨이 물을 쫙쫙 빨아들여서 붓는 건데,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셀룰라이트 자체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철골 구조물이 쪼그라든댔잖아요.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만성 염증화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염증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여드름처럼 고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,
만성염증을 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. 많은 것들이 우리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뭐 음주, 흡연, 스트레스, 불면, 그리고 장내 환경이 안 좋아도 만성염증을 많이 일으켜줘요. 우리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장누수 증후군, 이른바 장이 샌다는 거거든요. 우리 대장은 이렇게 점막이 꼼꼼하게 붙어 있습니다. 그런데 장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제 유해균이 장내 독소를 많이 발생시켜요. 이때 장점막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장점막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 독소가 안으로 슉 들어와서 우리 몸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. 다시 말하면 장이 안 좋아도 셀룰라이트가 악화된다 라는 거예요. 신기하죠? 자, 여기까지는 지방층에 국한된 거고요. 아까 지방층 위아래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? 피부, 근육. 이 피부에 탄력 정도가 약해도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피부가 이렇게 딱 막아주면 셀룰라이트가 안 생길 텐데, 이렇게 딱 막아주는 게 약하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어서 셀룰라이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. 근육은 이제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킨다는 이론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.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, 우리가 적당한 운동이 아니라 과도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. 운동은 꼭 필요하니까.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막에 자극이 돼가지고 근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과도한 운동도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체형과도 굉장히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 이렇게 앞으로 맨날 내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.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내밀고 싶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 코어 머슬이 부족해가지고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버리면은 실질적으로 허벅지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. 안 써야 될 근육들이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체형 자체도, 잘못된 체형 자체도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셀룰라이트 타파! 첫 번째, 단짠 음식을 줄이자. 자,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치팅데이라는 거 있잖아요. 저는 치팅데이를 오히려 굉장히 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. 왜냐면은 치팅데이 자체가 이제 참다가 어느 날 잡아서 조금 먹자 이건데, 그거 자체가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먹는 날도 계획의 일부예요.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죄책감도 덜 느끼고 훨씬 더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, 이게 참다가 에이씨 포기하고 먹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? 알죠? 아휴, 내가 그렇지 뭐, 또 실패했네, 나는 언제 성공할까, 이런 식으로 이제 죄책감, 그 다음에 실망감 이런 게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치팅데이는 반드시 두는 게 좋습니다. 단 치팅데이 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. 원래 먹는 거에 한 20% 정도 더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, 되도록이면 그 먹는 시간대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을 이용하자, 낮을 이용하자,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거나 단짠은 피하자. 두 번째,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지 말자. 만성염증을 만드는 환경은 너무나 많죠. 아까도 말했지만. 근데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우리 몸이 굉장히 가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음주, 흡연 조금 줄이시고, 너무 뻔히 하는 내용이지만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장내 환경도 좋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유산균 잘 드시는 거 좋고요. 그 다음에 항산화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거, 물론 드시는 게 흡수율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. 비타민 보충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. 이런 것들도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. 세 번째, 과도한 운동은 하지 말자. 과도한 운동을 하면은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적당한 운동은 괜찮지만 과도한 운동은 하지 말자. 네 번째, 체형 교정을 받자. 체형을 교정할 때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울 보고 나 이렇게 돼 있네, 나 왼쪽 올려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되거든요.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받고 체형을 습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국소 부위의 셀룰라이트가 고민이라면, 나 허벅지가 너무 고민이에요, 복부 셀룰라이트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로 오세요. 식이 티칭, 생활 티칭 이런 건 기본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체형 교정도 해드리면서 이제 고민 부위에 정밀 진단 초음파를 봐서 지방의 두께는 얼마나인지, 셀룰라이트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셀룰라이트
없앨 수는 없어요. 아예 완전 0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. 생활습관 잘 교정하면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진짜 답변 드립니다. 자, 오늘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